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이론을 다 마친 후에 추가 강의로 하여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 아주 짧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시간은 기존 강의와는 다르게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 내에 끝낼 것 같습니다.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름에서도 내포되어 있듯이 독점적인 성격과 경쟁 시장에서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완전 경쟁 시장처럼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상품이 모두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품끼리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마다 무엇이 더 우수하거나 혹은 열등하거나 이렇게 품질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품질 면에서 차별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품질의 우수성과는 다르게 모양이나 유형 이렇게 수평적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처럼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처럼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독점적 경쟁 시장은 경쟁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초과 이윤이 항상 0이 된다는 것이 또 독점 시장과는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이죠. 이처럼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과 경쟁을 혼합하여 그렇게 분석을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사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시장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세탁소, 문방구, 그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장이 바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처럼 이렇게 MC와 MR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독점 시장과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A씨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때는 이만큼 이윤을 얻게 되겠죠. 만약 이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규 기업이 진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 제품의 종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기업들은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이런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A씨와 접하는 점,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기 균형으로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아까와는 달리 A씨가 수요 곡선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만큼 손실을 얻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와는 달리 기존 기업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제품의 종류는 감소, 그리고 기존 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장기 균형에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을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수요 곡선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인 LAC가 만나는 이 점에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LAC와 수요 곡선이 접하여서 더 이상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그 때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LAC가 있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LAC의 최저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장기 이윤이 이렇게 무이윤인 상태가 바로 LAC와 P는 가격이죠. 동일하다. 이게 바로 장기 무이윤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시장에서는 진입과 이탈이 완료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을 0만 얻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보시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LAC가 동일하게 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도 장기에는 항상 초과 이윤을 0만큼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상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이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렇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의 특성상 AC의 최저점을 지나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분명 독점 시장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도 장기적으로 이윤을 얻지 않고 경쟁 시장처럼 무이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 시장과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LAC의 최저점에서 균형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저점에서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이 같아지고 무이윤을 얻는 데 반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LAC의 이 최저점을 못 가서 더 좌측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라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만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효율적인 규모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초과 설비, 유휴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또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렇게 거의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특성을 살펴보자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격이 이렇게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고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적기 때문에 초과 설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비효율성은 결국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는 어떠한 대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나치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독점적 경쟁 시장 추가 강의까지 해서 시장 이론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3강 요소 시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